자, 행렬입니다. 첫 번째 단원. 이거 뭐 단원끼리의 연계성이 굉장히 큰 단원이라서 좀 서투르게 해놓으시면 뒤에 넘어가시면서 뭐 다른 영역에서도 행렬 얘기가 종종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정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정의부터 봅시다. 행렬이라는 건 형태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런 거야. 어떤 A라는 행렬을 갖다가 우리가 표현을 이렇게 큰 괄호로 표현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2, 3, 5, 뭐 마이너스 1, 0, 1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고 칩시다. 이렇게 했을 때 요 안에 들어있는 요소를 갖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이러한 애들을 갖고 각각을 우리는 성분이라고 해요. 성분. 이 자리를 꼭 성분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을 갖다가 우리는 성분이라고 하고, 얘네 생김새가 이렇게 돼 있지? 자, 얘네 생김새가 이런 형태죠? 이렇게 2줄이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3줄이 들어가 있지. 그죠? 그래서 얘는 2 곱하기 3짜리 행렬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2 곱하기 3 행렬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성분을 나타낼 때 이렇게 표시를 해요. 성분은 난 하나하나를 표현하고 싶어서 성분을 A, I, J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이 A, I, J에서 의미하는 이 I는 뭐냐면 행이고요. J는 열이야.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표현이 되죠. A, 1은 1행 1렬이라서 1행 1렬이기 때문에 2를 뜻하고요. A, 뭐 3, 2, 3 같은 경우에는 2행의 3열짜리라서 1 되는 거고, 뭐 한 번만 더 해볼까? 2, 1이면 2행 1열이기 때문에 2행의 첫 번째 열, 즉 마이너스 1 이런 식의 분석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억을 하실 때는 어떻게 기억하시면 쉽냐면, 행은요, 타이틀에다가 적어놓으시면 돼요. 행, 얘고요, 열은 이겁니다. 보셨죠? 행, 열이라고 기억하면 편해. 행, 1행, 2행, 3행 이렇게 1행, 2행, 3행, 4행, 1열, 2열, 3열, 4열 이렇게 진행되는 거야. 뭐 나중에는 안 헷갈리시는데 지금 조금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특이한 케이스로 2행 3열짜리 행렬 2 곱하기 3행렬 말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겠지. 어떤 행렬 B는 1, 2, 0, 마이너스 1 같이 이렇게 생긴 애들 같은 경우에는 얘는 뭐라 그래? 2 곱하기 2 행렬이겠지. 그런데 생김새가 정사각 박스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히 얘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2차 정사각 행렬이다 라는 말도 씁니다. 2차 정사각 행렬. 당연히 3 곱하기 3짜리는 3차 정사각 행렬이겠죠? 4 곱하기 4는 4차 정사각 행렬이고요. 이런 식의 표현도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행렬의 상등. 행렬의 상등은 뭐 별거 없습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1, 2, A, 3 이라고 하고요. 얘랑 B, C, 마이너스 1, 3 이렇게 놓는다면 결국 어떻다야? A 값은 뭐고 마이너스 1이고 B의 값은 1이고 C의 값은 2예요 라는 결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행렬끼리 서로 똑같으면 어디가 똑같다고? 같은 위치끼리 서로 똑같습니다. 즉 명치 다른 행렬들끼리는 같아질 수 없는 거야. 즉 2 곱하기 2행렬, 2 곱하기 2행렬은 같지만 2 곱하기 2행렬과 2 곱하기 3행렬 같은 경우에 같아질 수 없는 거지 아예. 그치? 사이즈가 똑같다면 그 같은 위치들끼리 똑같아요가 행렬의 상등이야. 뭐 특별한 거 없죠? 연산 보시죠. 연산. 행렬의 연산. 얘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행렬의 연산 중에 뭘 볼 거냐면 덧셈과 뺄셈 볼 겁니다. 덧셈과 뺄셈. 자, 이런 거죠. A, B, C, D라는 어떤 행렬과 P, Q, R, S라는 어떤 행렬을 나는 뭐 하겠다? 더하거나 빼겠다. 얘는 연산 자체가요, 같은 위치의 애들끼리 연산하시면 되기 때문에 A, P, B, Q, C, R, D, S 이렇게 정리하시고 성분들끼리 더하거나 빼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 쉼표 붙이는 거 아니다. 안쪽에다가 그 다음에 곱에 대해서도 하나 보자면, 자, 밖에다가 실수 배 주는 거야. K배에 대한 A, B, C, D 행렬이 있다고 보면 얘는 안으로 일일이 하나하나 뭐 하시면 되냐면 분배해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각각의 성분의 K배네 라고 해서, 즉 AK, BK, CK, DK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행렬 덧셈에 대해서는 결합 법칙, 교환 법칙이 다 성립합니다. 뭐 자리 바꿔 이렇게 바꿔서 계산해도 되고요. 만약에 세 세트면 앞에 두 개, 뒤에 두 개 따로따로 정리하셔도 뭐 결과물은 다 똑같이 나와요. 이런 형태인데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하나 더 보태자면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우리가 행렬에 대한 항등원과 역원의 개념도 받아들일 수 있거든. 항등원과 역원 관계를 보시면 항등원 역원 생각나시죠? 자, 어떤 행렬이 있는데 예를 들어 이렇게 할까? A, B, C, D라는 행렬이 있는데 더하기 누구를 하면 자기 자신이 A, B, C, D라는 놈이 나오겠습니까? 야. 그러면 야, 생각해봐. A, B, C, D 행렬에다가 더하기 뭐를 했더니 A, B, C, D 그대로 나오겠어? P, Q, R, S가 뭐면 되겠어? 다 성분이 뭐로 만들어져 있는데? 0으로 만들어져 있으면 되지. 0, 0, 0, 0이면 A 더하기 0은 A고 B 더하기 0도 B고 C 더하기 0, D 더하기 0 다 A, B, C, D 자기 자신만 나오지. 이러한 애들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영행렬이라고 표현을 해요. 한글로 영행열이라고 얘기하고요. 표시로는 숫자 0이 아니라 좀 더 큰 그 대문자 O 같은 알파벳 대문자 O 같이 동그란 이렇게 대문자 O처럼 써요. 이렇게 영행열. 또는 헷갈릴까봐 여기다가 뭐 짝대기 하나 그어 놓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냥 일반적으로는 다 그냥 동그라미 하나 나와. 그래서 그냥 영행열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다시 말해서 이 영행열이 여기에서의 뭐의 의미를 갖겠어? 행렬에서 덧셈에 대한 뭐야? 얘는 정확하게 이렇게 쓰지? 덧셈에 대한 얘가 바로 항등원의 역할을 하죠. 항등원. 덧셈에 대한 항등원의 역할을 합니다. 자, 덧셈에 대한 역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덧셈에 대한 역원은 이렇게 보겠죠. 자, A, B, C, D라는 애가 있는데 더하기 누구를 했더니 이번에 뭐가 나와야 됩니까? 여기 위에서 쓴 얘가 나와야죠. 영행열입니다. 그러려면 그 안에 성분이 어떻게 생겨 먹었어야 돼? A랑 뭐랑 해서 0이 나오는 거야.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A죠? 여기는 마이너스 B고요. 마이너스 C고요. 마이너스가 D 되면 만나서 0, 만나서 0, 만나서 0, 만나서 0. 그치? 따라서 얘고 우리가 이 행렬 자체를 이렇게 놨다면 여기에서 부호만 바꾼 거지. 부호만 바꾼 거.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이 행렬 자체를 나는 요 A, B, C, D 행렬을 대문자 A 행렬로 쳤다면 얘가 대문자 A 행렬이 되고요. 노란색에 들어가 있는 행렬을 우린 뭐라고 표현해도 돼? 마이너스를 앞으로 다 뽑아낸 거야. 누구처럼? 여기 개념처럼.
원래 A, B, C, D였는데 내가 K에다가 뭐 준 거야? 마이너스 1이라는 곱을 준 거야. 그럼 마이너스 준 거니까 다시 끄집어내면 마이너스 A의 역할을 하지. 따라서 이 마이너스 A가 하는 일이 바로 누구야? 마이너스 A가 하는 일이 바로 A의 덧셈에 대한 뭐가 되는 거야? 역원이 되는 거지. 역원. 그지? 덧셈의 역원. 이해하시죠? 부호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즉 여기까지 실수랑 다른 게 하나도 없어. 실수 개념이랑 똑같아. 너희가 행렬 파트에 들어오셔서 힘든 이유가 뭐냐면 실수랑 다른 연산 관계들이 좀 나오기 때문에 힘들어집니다. 자, 이제부터는 조금 다른 계산 방식을 통할 거예요. 집중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쉬웠어. 그냥 자리가 똑같으면 되고 덧셈 뺄셈도 같은 자리끼리 연산하시면 되잖아요. 자, 이번엔 행렬의 곱셈입니다. 잘 하셔야지. 네? 자, 보시면 행렬의 곱셈은 일단 쉽게 기본 틀부터 잡고 가자. A, B, C, D라는 행렬과 X, Y, 뭐 V, 그냥 평소에 쓰던 거로 P, Q, R, S 이렇게 볼까요? 얘네들에 대한 곱을 하래. 자, 기억하십시오. 행열은 어떻게 쓰는 거야? 이렇게지. 쓰듯이 하는 거야. 행열이야. 맞죠? 행열. 곱하실 때도 항상 행열의 순서로 진행을 한다. 이렇게 갑니다. 행열. 항상 계산할 때 우리가 처음 연습하실 때 무조건 이 그림 그려. 알았어? 배경으로 이렇게 짝대기 하나 그어 놓는 거야. 2개 쭉쭉 그어 놓으시고 이렇게 만난다. 자, 보세요. 자, A, B가 한 세트거든. 여기는 C, D가 한 세트고 여기는 P, Q가 한 팀이고 Q, S가 한 팀이 되는 거야. 팀 구별되는 거야. 그럼 얘는 먼저 이렇게 만난다. 여기는 무슨 팀이야? 위쪽 팀이지? 위쪽 팀, 아래쪽 팀, 왼쪽 팀, 오른쪽 팀이야. 그죠? 그러면 위쪽, 왼쪽이 만나면 이 자리에 4분면처럼 나눠놓는다고 치면 얘는 위쪽이면서 왼쪽이니까 여기 들어오면 돼요. 오케이? 여기는 얘랑 얘랑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 위면서 오른쪽이니까 여기 들어오고 아래면서 왼쪽은 여기 들어오고요. 아래면서 오른쪽은 여기 들어오는 거야.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지. 얘를 이렇게 세워서 얘랑 만나서 곱을 합하는 거야. 즉 AP 곱한 거 플러스 BR 그 다음에 얘랑 얘랑 만나면 되죠? 세워서 얘 만납니다. AQ 플러스 BS 다시 얘 세워서 만납니다. CP 플러스 DR 그 다음에 CQ 플러스 DS 이렇게 들어오시면 됩니다. 당연히 2선을 쓰는 거 아니다. 우리가 계산을 용이하게 생각하기 위해서 표현해 드리는 거야. 이해하시죠? 자, 그러면 얘도 몇 가지 예를 좀 봅시다. 이게 기본 틀이고요. 당연히 곱을 꼭 2차 정사각 행렬들끼리 곱할 필요 없어. 연습 먼저 해보자면, 자, 첫 번째 2, 1, 3, 4에 뭐 1, 마이너스 1 이렇게 볼까요? 자, 이렇게 그으시라고 그랬죠? 왼쪽은 이렇게 누워있는 거고 오른쪽은 세워져 있는 겁니다. 그럼 세워진 건 왼쪽 팀 오른쪽 팀이 있니 없니? 왼쪽 오른쪽이 없지. 위아래 팀은 있지만 왼쪽 오른쪽이 없다는 건 위팀 아래 팀만 나오는 거지 왼쪽 위 오른쪽 위가 아니야. 그냥 위아래야. 즉 얘는 결과물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얘네가 세워져서 만나죠? 2 곱하기 1 플러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 그 다음 아래쪽 거 세워져서 만나면 3 곱하기 1 플러스 4 곱하기 마이너스 1 따라서 정리하시면 얘는 2 더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1 나오고요. 아래쪽은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네요. 자, 또 갑니다. 1 마이너스 1 0 1 2 마이너스 1 1 2 자, 또 해봅시다. 얘는요 이렇게 하시면 되죠?
선 그으시고 선 긋습니다. 이렇게 만납니다. 그럼 우리 바로 암산 좀 해볼까? 이렇게 크게 하지 말고 바로 답 써보자. 자, 이렇게 해서 얘 만나. 그럼 얘 곱하기 얘니까 2고 마이너스 1이니까 1 남죠? 그 다음에 얘 세워지면서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3 되고요. 0 날라가고 1 나오니까 1이고요. 올라가서 날라가고 2 나오면 2 이렇게 두시면 되지. 그거 아니지? 자, 두 개만 더 해봅시다. 마이너스 1, 0, 2, 1, 3.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1, 0, 2, 3, 4. 귀찮아. 그럼 일부러 숫자 작게 하는 거예요. 계산 편하려고. 당연히 큰 숫자가 나올 수도 있죠. 자, 얘 한번 해봅시다. 얘는 결과가 이렇게 나오겠지. 얘도 마찬가지 성구. 이렇게 긋는 거야. 그래서 얘네 셋이 얘네 딱딱딱 만나는 대신 그럼 얘 연산하시면요. 이렇게 나오겠죠. 위쪽 마이너스 1. 결과로 쓸게. 빵. 얘 만나니까 6. 그죠? 그 다음 얘네가 이쪽 만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이니까 1 더하기 0 마이너스 2 이렇게 오고요. 그 다음에 얘랑 만나죠. 얘네 둘이 이렇게 만나니까 얼마 나오나? 2 더하기 빵 더하기 9 마이너스 2 플러스 2 마이너스 3. 계산을 생략합시다. 되셨습니까? 여기까지? 딱 하나만 더 해봅시다. 1, 2, 3, 5 마이너스 1, 0 이런 거 계산 한번 해봅시다. 얘는 마찬가지 선 쭉쭉 그었어. 자, 얘 두 개짜리 세우죠. 어떻게 만나시겠습니까? 2대 몇인 거야? 세워서 만나게 해주려면 2대 3짜리가 있어요. 계산이 된다 안 된다? 얘는 계산이 불가능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행렬은 문제가 있지. 행렬은 아무 데나 막 곱할 수 있다는 게 아니지. 어떨 땐 되고 어떨 땐 안 돼요. 아시겠죠? 어떨 땐 되고 어떨 땐 안 되는데 그 정리를 한번 해봐 드리자면 이렇게 써드리면 됩니다. 정리해보자. 행렬의 곱셈. 신기한 규칙이 있어요. 행렬의 곱셈은 어떤 성질이 있냐면 두 행렬 A라는 행렬이랑 곱하기 B라는 행렬을 곱한다라고 치자. 당연히 괄호 곱하기 괄호인 거야. 어떤 행렬과 어떤 행렬, 행렬의 타이틀 얘기하는 거야. A라는 행렬과 B라는 행렬을 곱했을 때에 나오는 이 결과물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 그리고 이 안쪽에 생김새를 잠시 보시면 생김새 얘는 예를 들어서 M 곱하기 N 행렬이고요. 얘는 P 곱하기 Q 행렬이라고 치자. 오케이? 행렬 이름 M줄에 N열 이렇게 있는 거야. 그리고 여기 P개, 여기 Q개 이렇게 있는 행렬 P개 곱이야. 그런데 무조건 똑같을 필요는 없어. 똑같으면 당연히 돼. 그런데 여기 보시면 달라도 계산되고 달라도 계산되죠. 그리고 달라도 안 될 때가 있지. 그래서 어떻게 분석을 하시면 되냐면 여기 봐봐. 얘를 세워서 얘랑 만날 수 있어야 되지. 얘가 하나 두 개면 여기가 하나 두 개가 와야 돼. 여기 두 개가 뭘 뜻해? 여기 값이지. 요거. 자 봐. 여기에서 n이 의미하는 게 선생님 밑에서 써놔드릴게요. 얘는 몇 곱하기 몇이지? 줄부터 세는 거야. 2 곱하기 3이야. 얘는 몇이야? 하나 둘 셋이지? 3 곱하기 하나 두 개지? 됐어? 여기도 후다닥 써볼까? 얘는 이렇게 두 개죠. 2 곱하기 2고요. 얘는 몇 곱하기 몇이? 2 곱하기 1이죠? 2 곱하기 1입니다. 2 곱하기 1. 얘 2 곱하기 2고 2 곱하기 2죠? 여기는 요 위쪽에다 쓸게. 2 곱하기 2고요. 얘는 3 곱하기 2지요. 차이점이 뭐냐면 계산 안 되는 것들은 안쪽게 달라요. 곱했을 때. 여기 봐. 3, 3이지. 2, 2지. 다르긴 해도 안쪽 값이 똑같아. 안쪽 값이 2, 2나 3, 3. 즉 연산이 가능하려면 얘네들이 똑같아야 뭐가 된다? 곱이 가능해집니다. 아니 곱의 가능성이 뜨려면 안쪽 명칭이 똑같으면 되는 거야.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 또 뭐 특징을 갖고 있냐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그 다음 사이드 쪽 명칭 있지. 얘네를 따다가 여기다가 쇽 집어넣으면 결과물이 돼. 결과는 M 곱하기 Q 행렬이 나와요. 보실래요? 여기도 보시면요. 안쪽 거 똑같으니까 곱셈 가능하고요. 바깥쪽 거 따다 쓰시면 얘가 2 곱하기 2 행렬 나오고요. 여기도 보시면요. 2 곱하기 2가 안쪽에 2였지? 그래서 곱셈 가능하고 결과물은 2 1자리의 결과물이 나와. 여기 2 1자리 맞지? 여기 2고요. 여기 1이고요. 그래서 여기 2 곱하기 1자리가 나옵니다. 얘 2고요. 얘 2기 때문에 결과물 2 곱하기 2자리가 나옵니다. 이러한 성질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곱셈이 가능하려면 안쪽 거 똑같고 결과물은 바깥쪽 거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중요한 예제 하나 보죠. 어떤 행렬 A가 있고요. 또 다른 행렬 B가 있는데 얘는 이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자, 선생님 잠시 시간 드릴 테니까 빨리 A 곱하기 B 해보시고요. 두 번째 바로 밑에다가 B 곱하기 A 한번 해보십시오. 안 돼. A 곱하기 B 한번 해보시고 A 곱하기 B도 해보고 B 곱하기 A도 따닥 후다닥. 순서가 바뀌어 있는 거지. 중요한 겁니다. 나오셨죠? 위에 건 얼마입니까? 0000, 즉 0행렬. 맞죠? 자, 위에 건 0000입니다. 위에 건 0000 나오죠? 아래 건 이렇게 나오지. 자, 그래서 야,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뭘 보여주고 싶냐면 결론적으로 얘네 둘이 어떻다? 다르다지, 다르다. 실수랑 다른 첫 번째 사건이 일어난 거야. 행렬은 곱셈에서 실수는 1 곱하기 3이나 3 곱하기 1이나 5 곱하기 100이나 100 곱하기 5 교환법칙이 성립하지만 행렬은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큰일 난다고. 항상 안 돼? 될 때도 있어. 알았니? 그게 문제야. 그래서 수학 문제는 어떤 식의 출제가 나오냐면 만약 어떤 성질을 발견해냈는데 항상 성립하는 게 아니야. 100개 중에 99개가 성립한대. 그럼 수학 문제는 어디에서 출제가 돼? 안 되는 하나. 그렇지. 그걸 문제화시키지. 마찬가지 우리 선생님이 조금 이따 정리해 드리겠지만 같아지는 케이스에 대한 공부를 집중적으로 많이 하셔야 됩니다. 어쨌건 얘네들은 달라. 그래서 교환법칙 하면 큰일 나. 따라서 이걸 갖다가 정리해 드리죠. 여기에서 성질 두 가지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성질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성질은 뭐냐면 방금 보셨다시피 행렬은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아. 중요한 건 일반적으로야. 알았니?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즉, 될 때도 있다라는 표현 방식이지? 다음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 두 번째 또한 무진장 중요하고 행렬은 너네 학교 시험이든 모의고사든 수능이든 출제 방식이 뭐가 주로 나오냐면 OX 문제가 주로 나와요.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틀린 것은 해서 기억, 니은, 디귿, 니은. 그래서 보기에 뭐 1번 기억, 2번 니은, 뭐 3번의 기억, 디귿 뭐 이렇게 나오는 문제들이죠. 그런 방식이거든. 그 중에 얘가 많이 나와. 뭐냐면
A랑 B랑 곱했더니 0에 대한 값이 나오더래. 위에 거 얘기하는 거지. A랑 B랑 곱했더니 0이래. 자, 이게 만약에 실수라고 생각합시다. A라는 실수와 B라는 실수를 곱해서 0이라는 숫자가 나왔대요. 그러면 둘 중에 한 놈은 반드시 뭐여야 되나? 0이어야 했지. 0, 0이거나 0 뭐거나 뭐식이 0이거나, 그치? 그런데 우리 행렬이라는 놈은 둘 다 뭐가 아니지? 둘 다 0이 아니지만 곱했더니 뭐가 나와? 0이 나올 수 있지. 따라서 얘가 0이라고 해서 A가 0이다 또는 B가 0이다라는 이딴 식의 방정식 풀이 방법 있지? 곱했을 때 0이라고 해서 얘네가 0입니다 라고 얘 또는 얘가 0입니다 라는 방식을 쓰시면 큰일 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는 거고 무진장 많이 나오는 틀린 예제 중에 하나야. 아시겠죠? 큰일 납니다. 곱했을 때 영행렬이라고 해서 각각이 영행렬 되는 거 아니다. 자, 그러면 1번 갖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죠. 어떤 방식을 주로 문제 출제 방식에 나오냐면 우리가 행렬이고 선생님이 이 단원에서 쓰는 대문자는 무조건 행렬이야. 그리고 소문자는 다 뭐야? 성분. 즉 실수가 되는 거야. 그 행렬 안에 괄호 안에 들어가는 애들 소문자야. 행렬과 어떤 행렬을 더한 것을 제곱한대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뭐라고 썼었지? 지금까지 얘를 외워서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이라고 썼었는데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고. 뭐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얘는 풀이 방식이 이렇게 되는 거야. 어떻게 보자? a 더하기 b의 괄호를 두 번 곱하는 거예요. a 더하기 b에 곱하기 a 더하기 b야. 곱셈 공식이라는 걸 배우기 전에 애기들한테 이렇게 가르치지. 분배해라고. A 분배하고 A 분배하고 B 분배하고 B 분배한 걸 다 더하는 거야. 그럼 정리를 해보시면 이렇게 되죠. A 곱하기 A니까 A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잘 봐. A 곱하기 B니까 얘는 AB가 되고 더하기 그 다음에는 B 곱하기 A니까 BA가 되고요. 그 다음 B 곱하기 B니까 B 제곱이 되는 거죠. 실수에선 얘네가 뭘 했기 때문에 곱셈끼리는 교환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실수는 이렇게 써도 좋지만 오케이? 얘는 행렬이기 때문에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아. 따라서 이걸 이렇게 쓰면 큰일 나는 거야. 그냥 얘는 여기가 끝인 거야. 아시겠죠? 오케이? 단 시험 문제에 간혹 이럴 때가 있어. 행렬 AB라고 나오면서 얘가 얘야라고 나오는 때가 있거든? 그럼 뭘 뜻하게? A와 B 행렬은 교환법칙이 성립해를 거꾸로 이렇게 힌트 주는 거야. 얘는 얘가 된대. 그 말은 무슨 말이라고? 어떤 경우 일반적이진 않지만 얘네 둘끼리는 서로 같아. 교환법칙이 성립하니까 난 이렇게 써도 좋아를 간접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야. 이해하시죠? 마찬가지 A 곱하기 B의 제곱 해보자. A, B에 대한 제곱 정리하시면 우리는 지금까지 뭐라고 기억했어? A제곱에 B제곱이라고 해서 야 제곱 분배해라고 기억했겠지만 그렇게 하시면 또 안 된다고. 얘는 마찬가지 해석을 풀어서 해보면 A 곱하기 B를 두 번 곱하세요지. 그래서 괄호 풀어서 쓰시면 그냥 얘는 이거 아닙니까? AB, AB가 끝이야. 더 정리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실수에서 마찬가지 얘네 둘끼리는 AB나 BA가 똑같았기 때문에 BA 대신에 AB로 붙여 쓰고 AA 만나고 BB 만나서 이렇게 됐던 거지만 이번엔 실수가 아니라 행렬은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쓰셔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 문제에서 이렇게 된다라고 주어졌다는 사실은 A와 B의 교환법칙이 곱셈에 대한 교환법칙이 성립한다라는 걸 제시해 주는 거고. 되셨죠? 얘 몇 가지 좀 더 들어볼게요. 밑에다가. 자, 그러면 우리가 A 곱하기 행렬이야. A 곱하기 B 플러스 C라는 행렬은 반드시 이렇게 해야. 즉 앞에 있던 놈은 죽어도 앞에 있어야 돼. 오케이?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야? A, B를 비교해보면 A가 앞이야. B가 뒤고. A, C 비교해보면 A가 앞이지. 그러면 분배를 하더라도 BA라고 쓰면 안 되는 거지. 무조건 분배를 해도 AB 더하기 AC가 와야 되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오케이? 자, A 플러스 C라고 하면 얘는 A 제곱에 AC가 오셔야 되는 거고. 오케이? 자, 이렇게는 A 제곱에 플러스 4A라고 보자. 4A.
이제부터 선생님이 새로운 걸 설명을 하나 드릴 건데요. 여기에서는 주의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너네 얘 이렇게 뽑아내고 뽑아내시면 A라고 내가 거꾸로 뽑아낸다라고 생각해봐요. 뽑아내시면 어떻게 나오겠어? A 빠져나올 거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A 빼내고 나면 플러스 4 남겠지. 그리고 가로 닫으시면 틀리십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행렬은 절대 연산 자체에 덧셈이나 뺄셈 자체 각 항에 실수항 자체가 생길 수가 없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왜 이거 뽑아낼 때 뭘 남겨놓고 나갔었는지 생각나니? 뭐 언제 배우는지 내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 중학교 아마 저학년 때 배울 거야. 중학교 저학년 때 이렇게 뽑아내는 거 배울 때 만약에 8 더하기 4에서 내가 4라는 걸 뽑아내서 묶을 거야. 그러면 2 남고요. 여기에 뭐라고 써? 다 나갔다고 해서 비워두는 게 아니지. 뭘 냅둬야 돼? 1 놔두지. 그런데 정확하게 따지면 이 1은 뭐의 의미지? 4랑 1이랑 곱했을 때 어차피 4가 되는 이 1의 뜻은 뭐야? 곱셈에 대한 항등원이야. 맞죠? 곱하나 마나 항등이니까 우린 뭐의 뜻을 주는 거야? 4의 빈자리, 자리 남겨놓는 거 아니야. 그치? 내가 어디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잠깐 커피 마시러 잠깐 갔다 올 때 방석 냅두고 책 올려놓고 나가듯이, 그치? 내 자리 맡겨놓고 나가는 거야. 즉 실수에서의 곱셈에 대한 항등원을 냅두고 나가야 되거든. 내 자리는 남겨놓고 나가는 거야. 그럼 여기는 곱하기 1을 두는 의미처럼 실수에서는 곱하기 1이지만 행렬에서는 곱하기 1이 곱셈에 대한 항등원이 오는 자리겠지. 여기가 바로 누구냐면 1이 아니야. 나 딴 걸로 바꿀 거야. 여기가 바로 누구냐? 곱셈의 항등원이 와야 되는 자리야. 그런데 실수의 곱셈의 항등원은 1이니까 1이라고 남겨놓겠지만 지금은 뭐에 대한이야? 행렬에 대한이거든. 그러니까 나는 행렬에 대한 곱셈의 항등원을 이 자리에 냅둬야 돼. 그래서 이 자리에 오는 애는 대문자 2라는 애를 써요. 오케이? 대문자 2.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게요. 대문자 2가 뭐냐면 정확한 명칭은 이제 밑에서 얘기하겠지만 단위행열이라는 애입니다. 단위행열. 그걸 보고 우리는 곱셈에 대한 항등원이라고 합니다. 이 뜻이라 그랬죠? 얘의 뜻은 곱셈에 대한 행렬에서 행렬의 곱셈에 대한 항등원입니다. 즉 이렇게 쓰는 것이 수식으로 어떤 행렬에다가 곱하기 누구를 했더니 또는 누구에다가 A를 했더니 뭐가 나온다? 자기 자신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곱셈에 대한 항등원이라고 하고, 지금 하고 있는 것 자체는 행렬이니까 행렬에 대한 곱셈의 항등원은 대문자 알파벳 2를 써서 단위 행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얘의 생김새를 좀 지켜보자면 이런 식이 돼요. 자, A, B, C, D라는 어떤 행렬에다가 내가 누군가를 곱했더니 그대로 A, B, C, D가 나오더라야. 그럼 잡아. 너네도 할 수 있어요. 우리 곱셈할 때 행열처럼 이렇게 쪼개서 계산하기로 했지? 또 봐봐. 야, A랑 얘랑 만나고 B랑 밑에 있는 애랑 만나서 곱해서 더하지. 그러면 A는 살아남아야지. A로. 그럼 여기 1로 살려주시면 되고요. 여기 1이지 1. 그럼 A 곱하기 1 돼서 A 남고요. B는 죽어야 되니까 빵 오면 되고, C는 여기 위에 만나서 죽고 B만 살아야 되잖아. 그치? 따라서 얘는 0, 1 오면 돼. 그럼 위에 거 이렇게 보면 B만 살고, 이렇게 보면 여기 D 살고, 얘랑 만나면 C만 살고. 아, 단행렬은 이렇게 생겼어. 한 번 더 해보시면 A, B, C, D, E, F, R 라는 놈을 어떤 행렬에 곱했을 때 자기 자신 A, B, C 라고 하지 않으면 똑같은 놈이 나오려면 여기는 생김새가 뭐냐면 1, 0, 0, 0, 1, 0, 0, 0, 1의 꼴이 나와요. 그래서 우린
이렇게 생겨먹은 모든 애들을 갖다가 우리는 단위 행렬 2라고 한다. 즉 2의 생김새 분석 가능하지. 2의 생김새는 다 어떻습니까? 따라서 단위 행렬이라고 생긴 애들은 무조건 크든 작든 상관이 없어. 중요한 건 일단은 뭐여야 돼? 정사각 행렬이야. 얘는 반드시 정사각 행렬이어야만 하고요. 동시에 이쪽 대각선 라인은 전부 다 어떤 숫자만, 어떤 성분만 갖는다? 1성분만 갖고 나머지는 다 누구? 나머지는 전부 다 0의 성분만 갖습니다. 0만 갖죠. 이해하시죠? 다시 말해서 선생님이 행렬에 대한 식을 써보자면 뭐 2 행렬 제곱에 플러스 3a에 마이너스 4 이런 건 존재하지 않는 거야. 알았니? 행렬끼리 야 항이 행렬항이고 항이 행렬항이야. 이런 실수항이 올 수 없어. 따라서 행렬항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붙이셔야 되는 거야. 알았니? 자, 그러면 이렇게 볼까요? 선생님이 아까 얘기 드린 대로 행렬은 A 곱하기 B랑 B 곱하기 A랑이 같아질 수 없는데 어떤 경우가 생길 것이다? 같아지는 경우가 생길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 봅시다. 자, 같아질 때가 있어요. 첫 번째, 언제가 같아지냐면 일단은 우리가 앞에서 배운 영행렬, 모든 성분이 0인 애들은 어차피 연산해봐야 뭐야? 영행렬 나와. 그래서 얘네는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지? 얘네끼리는 교환이 가능하다야. 오케이? 일반적인 행렬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지만 영행렬과 어떤 행렬끼리는 교환 법칙을 해도 결과물이 똑같기 때문에 교환 법칙 성립한다라고 보셔도 된다. 두 번째, A 곱하기 단위 행렬. 단위 행렬은 뭐죠?